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밤새 푹 주무셨는데도 평소보다 더 피곤하신가요? 가끔 일어나시면 입안에 쓴맛이 도시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이며 지난 23년간 서울 시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증 간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간 전문의입니다. 저는 올해 74시고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68살 여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5시에 아파트 복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급히 아산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진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간에 지방이 가득 차서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분은 완전한 간부전까지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수십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다가 너무 늦어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지방간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여기서 조금 피곤하고 저기서 조금 더부룩하고 어쩌면 머리가 좀 멍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간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의사로서 20년 넘게 이런 환자들을 봐오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행된 지방간을 가진 제 환자분들의 85%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까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손주를 돌보고 시장에 가고 멀쩡히 일상을 보내시면서 뱃속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만 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 중에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전통 건강법을 연구하던 중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특정한 영양 섭취법을 찾아냈습니다. 신선한 레몬즙과 특정 IP 채소들을 정확한 순서와 비율로 조합해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여서 고생하시던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리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3주에서 4주 안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배의 압통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조합이 정확히 무엇이고 세포 수준에서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세한 증상들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지방간이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면,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앞으로 60일에서 90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손상이 영구적으로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전통 방법에 사용되는 정확한 IP 채소들, 필요한 레몬즙의 정확한 양, 담즙산 활성화를 최대로 하기 위한 섭취 시간, 그리고 간의 자연적인 지방 연소 능력을 가속화하는 보조 식단 변화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모든 내용은 임상 관찰과 한국인의 간 건강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켜온 전통 지혜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간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온 기존의 조언들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73입니다. 제 동료 의사들이 너무 많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죽는 걸 봐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4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사성 간질환을 치료해왔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제약회사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당장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배를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부은 느낌이 드시나요?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지방간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87%가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끼실 때쯤이면 이미 간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이 기능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죽지 않습니다. 천천히 죽습니다. 배에 물이 차서 부풀어 오릅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내부 출혈이 생깁니다. 가장 끔찍한 건 독소가 뇌에 쌓여서 혼란스러워지고 기억을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짐이 됩니다. 이건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매일 400명의 한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방간은 황금 시간 내에 조치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왜 어떤 환자들은 완전히 회복되고 다른 환자들은 간경변으로 진행되는지 연구하는 데 진료 시간을 바쳤고 제가 발견한 것은 간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12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살 씨, 성을 가진 여성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지방 침윤이 보였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분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담즙이었습니다. 간은 매일 담즙을 생성합니다. 담즙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닙니다. 담즙은 우리 몸의 천연지방 분해 시스템입니다. 담즙 생성이 느려지면 배수구를 막는 기름때처럼 지방이 간세포에 쌓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간의 진짜 원인입니다. 비만이 아닙니다. 당뇨가 아닙니다. 알코올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유발 요인일 뿐이고 느린 담즙 흐름이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00년간 사용되어 온 전통 한방 영양학에 기반합니다. 매일 아침 레몬 1개 전체의 즙을 특정한 종류의 IP채소 하나와 섞어 마셔야 합니다. 아무 잎채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민들레 잎이어야 합니다. 이 조합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몬에는 디리모넨과 구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담낭을 직접 자극하여 수축시키고 저장된 담즙을 배출합니다. 스펀지를 짜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담즙 배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즙산 생성 자체를 강화해야 하며 이것이 민들레 잎이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민들레에는 세스퀴테르펜 락톤과 타락사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간세포가 세포 수준에서 신선한 담즙산을 합성하도록 촉발하는 쓴맛 성분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놀랍습니다. 레몬은 기존 담즙을 비웁니다. 민들레는 새로운 담즙을 만듭니다. 함께 작용하면 72시간 내에 간 지방을 녹이기 시작하는 강력한 수압세척 효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음식을 먹기 30분 전 빈속에 이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가 비어 있고 장이 배고픔 호르몬을 간으로 신호를 보낼 때 담즙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선한 레몬 1개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짜 넣습니다. 그런 다음 신선한 어린 민들레 잎 20g, 약 한 줌 정도를 갈아서 레몬물에 섞습니다. 5분 안에 전체 혼합물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립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이제 레몬을
이 특정 IP 채소와 결합하는 순간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간은 지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작은 기름 방울들이 모든 간세포를 코팅하여 질식시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세포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담가는 겨울철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 걸쭉하고 느립니다. 이것이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위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방간은 간경변이 될 때까지 완전히 침묵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간에 앉아있는 지방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간이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간의 지방 산화 시스템이 꺼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간은 24시간 내내 지방을 태워야 하는 용광로가 있는 공장입니다. 하지만 그 용광로들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방은 갈 곳 없이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여기서 레몬이 첫 번째 기적을 수행합니다. 빈속에 섭취한 신선한 레몬즙은 담즙산 생성을 즉각적으로 급증시킵니다. 담즙산은 몸의 천연 세제입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시기 10분 이내에 짠 신선한 레몬을 사용해야 합니다. 병에 든 레몬즙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활성 성분은 공기에 노출된 후 20분 이내에 죽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제 진료실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신선한 레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IP 채소입니다. 아무 잎채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우리는 쓴 것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봄나물이라고 부르는 쑥갓입니다. 하지만 민들레잎이나 겨자잎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품종들은 세스퀴테르펜 락톤이라고 불리는 화합물 그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 두십시오. 이 화합물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세포에서 PPAR-알파라고 불리는 세포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PPAR-알파가 활성화되면 차가운 용광로가 다시 켜집니다. 간세포가 갑자기 다시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마법은 함께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레몬즙은 간세포를 더 투과성 있게 만듭니다. 세포막에 작은 통로를 엽니다. 그러면 에피채소의 세스퀴테르펜 락톤이 세포 안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조합은 제가 대사 재설정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이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약 40분 만에 전환됩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이씨 부인에게서 이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74세였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파국적이었습니다. ALT는 120이었습니다. AST는 105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한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3등급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짜 넣으십시오. 바로 그 후에 정확히 3분 동안 살짝 쪄낸 쑥갓 한 컵을 참기름 한 티스푼과 함께 드십시오. 3주 후 그녀의 ALT는 82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 59로 내려갔습니다. 12주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선 전문의가 같은 환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마침내 손주들과 놀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빈속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간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러한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때에 담즙산 수용체가 가장 활발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이 조합을 먹으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병에 든 레몬즙을 사용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제 이 레몬과 IP 채소, 조합이 간세포 내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타이밍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계속 악화됩니다. 그 메커니즘은 정확하고 과학적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신선한 레몬즙을 섭취하면 구연산이 즉시 담낭에 수축 신호를 보냅니다. 이 수축은 밤새 축적된 농축된 담즙산을 배출합니다. 이 담즙산은 세제처럼 작용하여간 세포의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지방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굳어지고 날마다 간 조직을 질식시킵니다. 그런데 한국 전통의학이 수백 년 전에 발견한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레몬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즙산은 지방 산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특정 식물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피채소가 등장하는데 아무 이피채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품종은 쑥갓으로 한국 요리에서 흔한 반찬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쑥갓은 일반 상추나 시금치보다 3배 높은 농도의 아피제닌이라는 희귀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피제닌은 간세포에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AMPK를 각 세포 내 지방 연소의 주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간세포는 말 그대로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선택이자 똑같이 강력한 것은 미나리입니다. 이 IP 채소는 한국의 가을 근처에서 풍부하게 자라며 500년 이상 간 질환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나리는 특히 간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퍼시카린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간이 그 지방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염증에 관한 것입니다. 퍼시카린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짜 넣으세요. 완전히 마시세요. 미지근한 온도가 필수적인데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담즙 흐름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은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레몬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5분 후에 생쑥갓이나 미나리 한 컵을 드세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하는데 조리하면 아피제닌과 퍼시카린 화합물의 최대 60%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잘게 썰고 필요하면 천일염을 아주 조금 내고도 되지만 생으로 드세요.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이렇게 하면 식물 화합물이 방출되고 타액 효소와 섞입니다. 왜 15분의 간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담즙산이 먼저 간을 통해 순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레몬 물과 함께 즉시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담즙산과 결합하여 담즙산이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 15분의 시간이 담즙이 간 조직에 침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채소에 식물 화합물이 도착하여 지방 산화 과정을 완료합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따르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차이는 극적입니다. 정확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12주 동안 예외 없이 매일 아침 해야 합니다. 간세포는 90일 주기로 재생됩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재생 과정이 중단되고 지방 침착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꾸준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과 지속적인 악화의 차이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진료 예약이나 다음 혈액 검사를 기다리지 마세요. 미루는 매일 아침마다 간 조직에 더 많은 지방이 굳어집니다. 이제 이 강력한 조합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타이밍과 방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IP 채소는 깨시피입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저는 20년 이상 이 특정 채소를 사용해 왔는데 간의 지방 연소 효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로즈마린산과 루털린이라는 독특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레몬과 함께 깨씹을 무작위로 먹으면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이 준비물을 마셔야 합니다. 신선한 깨씹 8장을 가져오세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말린 잎을 사용하지 마세요. 활성 화합물은 건조되면 상당히 분해됩니다. 잎을 손으로 찢어 유리컵에 넣으세요. 칼이나 믹서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은 화합물을 산화시키고 효능을 파괴합니다. 찢어진 잎 위에 신선한 레몬 반개를 직접 짜 넣으세요. 레몬은 반드시 신선해야 하며 마시기 1분 이내에 짜야 합니다. 병에 든 레몬즙은 효과가 없습니다. 비타민 C와 구연산은 공기에 노출된 직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200ml에 미지근한 물을 넣으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담즙 배출을 방해합니다. 뜨거운 물은 깨씹의 열에 민감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3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레몬의 구연산이 깨씹해서 지용성 화합물을 물로 추출합니다. 3분 후 한 번의 연속으로 전체 유리잔을 마시세요. 10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지 마세요. 담즙산 반응은 이러한 화합물의 집중적인 전달에 의해 촉발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구연산이 십이지장에 도달하면 담낭에 수축하여 담즙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담즙은 지방에 대한 간의 천연세제입니다. 지방간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 침착물을 적절히 유화시키고 제거할 수 없는 끈적하고 느린 담즙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은 담즙을 묽게 하고 흐름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정확히 같은 순간 깨씹의 로즈마린산이 혈류로 들어가 이동합니다. 간문맥을 통해 직접 간으로 전달됩니다. 간세포 내부에서 이 화합물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AMPK를 간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주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합물은 단 2주 만에 간 지방산화를 32%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마신 후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30분 동안 간은 최대 지방, 연소 모드에 있습니다. 즉시 음식을 먹으면 신체가 음식 소화로 전환되고 지방 연소 과정이 멈춥니다. 30분 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식사는 깨끗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삶은 달걀 2개와 묵국 1그릇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간이 건강한 세포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무의 섬유질은 간이 지방을 태울 때 방출되는 독소를 흡수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식사 후에는 이 혼합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맛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설탕은 즉시 모든 지방 연소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지방 저장을 유발합니다. 레몬 반개 이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구연산은 특히 위험이 있는 경우 위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사용했습니다. 4주 후 그분의 간 효소 수치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꿨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의 ALT 수치가 89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물의 온도였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간은 일반적인 시도가 아니라 정확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이제 레몬과 IP채소 조합이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는 정확한 이유와 더 중요하게는 지방간을 역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 특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비밀은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 30분 동안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가는 밤새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새벽의 담즙산 생성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잠재적 이익의 70%를 잃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양치질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담관을 닫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통로를 엽니다.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간은 영양분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혼합물을 준비하십시오. 신선한 레몬 하나를 가져다가 반으로 자른 다음 즙을 유리잔에 짜십시오. 반 개가 아니라 4분의 1개도 아니라 레몬 하나 전체의 즙이 필요합니다. 레몬 하나 전체는 정확히 40mg의 비타민C와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양의 구연산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추가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은 간세포를 활성화하는 효소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다음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IPC 해소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지난 12년 동안 17가지 다른 종류를 테스트했습니다. 단 3가지 종류만이 간 지방 산화를 향상시키는 엽록소와 쓴맛 화합물의 특정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깨십, 쑥갓, 그리고 어린 민들레 잎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상추는 효과가 없습니다. 시금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영양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채소 잎을 정확히 7장 가져오십시오. 깨끗이 씻은 다음 손으로 찢으십시오. 금속 칼로 자르지 마십시오. 금속은 즉시 엽록소를 산화시키고 효능을 절반으로 감소시킵니다. 레몬물을 마시는 동안 이 IP들을 천천히 씹으십시오.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쓴맛 화합물이 타액과 섞여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담낭을 자극하여 농축된 담즙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이 담즙은 간의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는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P 채소의 엽록소 화합물이 지방 분재부터 간세포 밖으로 배출합니다. 20분 이내에 간은 축적된 지방을 혈류로 방출하여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아침 프로토콜 후 1시간 동안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간 지방을 제거하는 대신 그 음식을 처리하도록 모든 담즙을 전환합니다. 1시간입니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것이 수백 번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난 봄에 지방간 2등급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LT는 89, AST는 76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제공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아침 그분은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왔을 때 ALT는 32로 AST는 28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신호를 제공할 때 간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레몬은 화학적 반가쇠를 제공합니다. IP 채소는 수송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타이밍은 신체가 둘 다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내일 아침 시작해야 합니다. 간은 지금 바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은 간이 치유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조용히 계속 악화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큰 실수는 단순히 어떤 EAP 채소든 먹기만 하면 지방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오해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간 지방 감소에 있어서 모든 EAP 채소가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인기 있는 EAP 채소는 간에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을 위한 한국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간 지방산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성분을 함유한 3가지, 정확한 종류의 IP 채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한국 할머니들이 수세대 동안 사용해 온 채소들이며 현대 과학이 이제 왜 이것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IP 채소는 쑥갓입니다. 신선하고 짙은 녹색의 쑥갓 잎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 특정 채소일까요? 쑥갓은 클로로겐산과 루털린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은 함께 작용하여 간 세포의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아침에 쑥갓을 레몬즙과 함께 섭취하면 레몬의 구연산이 신체가 이러한 보호 성분의 거의 90%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단독으로 먹었을 때 30%와 비교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를 얻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필수 IP 채소는 어린 무청입니다. 무 뿌리가 아니라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녹색 잎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무청은 무 자체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간 안에서 글루코라파닌은 설포라판으로 변환되는데 이것은 저장된 간 지방의 분해를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아침 루틴에 무청을 추가함으로써 단 3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IP 채소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바로 들깨잎입니다. 이 넓고 향긋한 잎이들은 지구상의 어떤 잎 채소보다도 가장 높은 농도의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간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깨잎의 오메가3는 레몬즙의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담즙산 생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담즙산은 간의 천연세제입니다. 그것들은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고 시스템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제 각 EP 채소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한 컵 가득의 혼합 채소가 필요합니다. 즉 쑥갓 3분의 1컵, 무청 3분의 1컵, 들깨잎 3분의 1컵입니다. 잘게 다져서 함께 섞으세요. 그런 다음 레몬 1개 전체의 즙을 채소 위에 짜고 먹기 전에 정확히 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5분의 대기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연산이 잎의 세포벽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활성 성분을 방출하고 간에 즉시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진짜라면 왜 의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직접 답하겠습니다. 기존 진료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도록 훈련받았지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진 전통적인 영양 방법을 이해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조합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마침내 이해하기 전에 대사성간 질환을 연구하는 데 20년을 보냈습니다.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적용은 간단합니다. 이 조합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새로운 지방 저장을 차단합니다.
설포라파는 지방 분해를 활성화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레몬즙은 담즙 생성을 자극하여 모든 것을 배출합니다. 네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함께 작용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생화학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고대 한국 방법을 정확히 어떻게 실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방간을 가진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 정확한 단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4주에서 6주 이내에 간 효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레몬 부분입니다. 섭취 직전에 즉시 짜낸 신선한 레몬 한 개 전체의 즙이 필요합니다. 병에 든 레몬즙이 아닙니다. 레몬 추출물도 아닙니다. 오직 신선한 레몬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200ml의 실온물에 짜 넣으세요. 이것은 음식이 입에 닿기 30분 전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연산 성분이 첫 식사 전에 담즙산 분비를 자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지방 대사를 위해 간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잎이채소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건강관리법에서 우리는 갓, 시금치 또는 들깨잎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들깨잎을 구할 수 없다면 일반 시금치나 근대를 사용하세요. 정확히 한 컵 반의 이 채소들이 필요하며 3분 동안 가볍게 쪄야 합니다. 날 것이 아닙니다. 흐물흐물하게 삶은 것도 아닙니다. 가볍게 쪄야 합니다. 레몬물을 마신 후 15분 뒤 주요 아침 식사 전에 이것을 섭취하세요. 소량의 천일염을 추가하고 다른 것은 넣지 마세요. 가벼운 찜은 세포벽을 분해하여 틸라코이드라고 불리는 희귀한 식물 성분이 생체에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이 틸라코이드는 간 세포 내부에서 간 지방 산화를 직접 촉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무시하는데 간 재생을 방해하는 3가지 염증성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어도 12주 동안 모든 튀긴 음식, 모든 정제된 흰 밀가루 제품, 그리고 모든 가공육을 식단에서 제거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지속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일으켜 레몬이나 채소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간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살 초의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한 지방간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간 수치 AST와 ALT가 각각 140, 16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따님은 어머니가 간 이식을 받아야 할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바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물을 드시고 그 다음 데친 시금치를 드셨으며 염증을 일으키는 3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8주 후 간 수치가 42, 50일로 떨어졌습니다. 16주 후에는 완전히 정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5km를 걷고 계시고 초음파 검사 결과간의 지방 함량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님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현대 식습관으로 억눌렸던 여러분, 몸의 치유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공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방간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화됩니다. 갑자기 간경화가 생기고 갑자기 간부전이 오고 갑자기 자녀들이 밤낮으로 돌봐야 하는 짐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질환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제 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실천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과로 레몬과 함께 어떤 IP 채소를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이나 대사 문제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